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소씨가 유독 업텐션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어떤 분들에겐 힘찬 첫 주의 시작 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월요병, 쉽게 말해서 출근하기 싫은 날이다. 그런데 눈 뜨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소씨의 아침 첫 영상이 분위기가 축 처지고 목소리에 무게 잡고 쭉 깔아서 말을 하면 기운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업텐션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님에 관련된 뜻깊은 이야기들 정말 많은데, 자, 어제도 주말에도 변함없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님에 대한 극찬 평가들은 다양하게 쏟아졌습니다. 분량이 아쉬웠긴 했지만 어찌됐건 탑댄서라고 불리우는 아이키씨가 임영웅님의 이 춤 실력에 대하여 엄청난 극찬 평가를 했던 내용이 연일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팬카페 숫자가 6년 사이에 2375배나 성장한 이야기,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죽 영상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 엄청난 이야기들이 함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시대분들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이 축제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굉장히 뜻깊고 의미 깊은 칼럼부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굉장한 팩트를 담은 소식을 전달해 주셨던 강희롱 국장님인데요. 자, 강희롱의 클로즈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먼저 읽어 드릴게요. 생기일은 5월에 트롯 공연,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느냐? 한류 걸그룹 블랙핑크의 인기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강렬합니다. 와닿는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대만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펼쳐진 대만에서는 45,000석의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는데 4분 만에 완판되는 등 엄청난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는 시점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갈망하는 해외 팬들의 열기를 짐작할 만한데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지금 미스터 트롯 2 콘서트,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 자, 국내외에서 부는 K-팝 열풍 또는 팝스타 암표 열기와는 굉장히 대조되고 있다. 한류 스타의 열기 못지않게 세계적인 팝스타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월드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오는 6월 17일,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티켓은 예매가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등에 다져진 트롯 팬덤은 불변하다. 확산의 한계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고 있고 쉽게 말해 트롯맨들의 팬덤은 확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일까요? 국내외에서 보는 이런 아이돌 콘서트의 열기가 트로트 공연에서는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트로트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난 5일부터 3일간 K스포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미스터 트롯2 전국 투어 콘서트의 서울 공연은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불타는 트롯맨도 일부 좌석을 채우지 못해 흥행 부진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1 시절에는 암표가 나돌 만큼 없어서 못 가던 콘서트 티켓이 시즌2에선 남아돕니다. 관심도나 열기가 시즌1의 10%도 안 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
새로운 스타 탄생 같은 화제성은 없고 시작만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로트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대관 등의 사정상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열기가 식은 데다 객석마저 나눠 갖게 된 형편인 거죠. 트로트를 선호하는 연령층의 특성도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1 때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등의 확고히 다져진 트롯 팬덤이 미스터 트롯 2나 불타는 트롯맨의 다른 가수로 팬덤 이동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한계다라고 말을 해요. 알다시피 5월은 공연계에서 꼽는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는 상황이 더 안 좋아 콘서트 일정 축소 또는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생동감을 잃은 공연계는 다시 울상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 번 강조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 탑6 멤버들의 힘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공연계 자체는 활성화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하든 우리나라 국내 가수가 해외에 가서 해외 콘서트를 하든 반응이 폭발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롯 가수들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의 콘서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트롯파는 착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2집 앨범 발매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지금 트롯판이 저렇게 시들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다시 개최되는 순간 야, 국내외 할 것 없이 작년에만 24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아티스트 임영웅의 두 번째 콘서트는 더 대단하구나. 1탄만한 2탄이 없다라는 말을 깨부수는구나.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홍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트롯판에서의 아쉬운 모습들, 결국에는 트롯판이 아쉽고 트롯판이 잘 나갔던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바로 트롯맨들이 잘 나갔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얘기는 사실 임영웅님과 김호중씨 그리고 영탁님 등 미스터 트롯 1 때의 트롯맨 멤버들의 5인의 영웅 탄생의 시청률이 지금 다른 가수들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인홍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임영웅님을 비롯하여서 미스터 트롯 1 때 트롯 가수들에게 이미 전국에 계신 수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의 마음이 뺏겨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을 응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팬덤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 크기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심지어 기존 임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들의 팬덤이 미스터 트롯2나 불타는 트롯맨으로 전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고 단단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로트와 같이 트롯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그 이야기는 다시 쏙 들어가면서 야,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는 굉장하구나 라는 이야기 당연히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전에 영탁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스터 라디오 영탁, 임영웅, 장민호, 탑6 평생 같이 갈 형제들이다. 이게 불과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미스터 라디오에 출연했던 가수 영탁님이 탑6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탁이란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그 프로그램에서 잘된 사람들끼리 선의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멋진 것 같다라고 윤정수 씨가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는 어차피 평생 같이 갈 형제들이에요. 알고 지낸 지 워낙 오래됐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영탁님은 이 당시 때도 탑6 멤버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평생을 함께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 탑6 멤버들이 안 그래도 이 트롯계와 가요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마저도 돈독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과 뭐 영탁님과 다른 트롯맨들 결국에는 경쟁 상대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물론 선의의 경쟁 상대는 맞지만 우리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라이벌전도 있고 상대팀과 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가 경기 끝나면 어떻죠? 선수들끼리 악수하고 포옹하잖아요. 그게 스포츠맨십입니다. 이 연예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고 내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스터 트롯에서 만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인연을 이어왔었던 트롯맨들이다 보니까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또 이들의 유대관계가 방송가와 가요계에 만연해지면서 이들의 엄청난 입지가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발주자인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이런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의 이 견고한 팬덤과 견고한 인기를 넘어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방증을 말씀드릴게요. 요런 기사가 얼마 전에 올라왔습니다. 송혜교, 방탄소년단, 임영웅, 성수기를 앞두고서 정수기 맞대결이 펼쳐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송혜교 씨는 SK매직의 정수기, 임영웅님은 청원아이스의 에스프레 카페 정수기,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코웨이 정수기까지 3파전이 벌어진다라고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이 정도입니다. 모델로서만 놓고 봐도 지금 최근 더 글로리라는 엄청난 드라마로서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해버린 대배우 송혜교 씨와 슈퍼 아이돌 스타인 방탄소년단과 유일하게 정수기 모델로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수기 3파전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광고계에서조차 임영웅님의 파워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올라왔었죠. BTS는 왜 임영웅을 못 이길까? 이 당시 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관음클럽이라는 곳에 초대가 되어서 이 포럼이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저출산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죠. 왜냐?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시니어 세대분들이 굉장히 소비층도 막강해지고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막강한 팬덤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BTS가 도저히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도 그 주제를 깊이 토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죠? 저출산으로 인해 MZ세대와 같이 젊은 층보다 고령화 인구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시니어 세대분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이분들의 팬덤 파워가 막강해지다 보니 결국엔 어떻습니까? 시니어 세대분들에게 막강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님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가 한국에서는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 엄청나죠? 결국에는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대표인 방시혁 씨마저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엄청난 인기와 파워를 체감하고 있고 이것을 이긴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임영웅이란 가수를 도대체 누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요. 이런 임영웅님이 예전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영탁님과 함께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내 가방 속의 필수품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항상 화장품을 들고 다닌다. 예전부터 자신이 직접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찬원 님도 저는 가방에 필수품이 뭐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임영웅 님이 장난으로 아니 너 가방은 있어? 라고 얘기하자 이찬원 님이 아니 제가 가방이 왜 없어요? 라고 외치자 임영웅 님 아니 너 맨몸으로 사는 그런 인생 아니야? 라고 막 장난을 쳤던 모습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돈독했었던 트롯맨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방송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IMF 당시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때가 임영웅 님이 5살 때였죠.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셨다. 그래서 어머니와 떨어져 큰 삼촌 댁에서 살게 됐는데 엄마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너무나 애틋하다 보니 가방에 매달린 엄마 사진을 꼭 잡고 매일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모습은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듣고 또 들어도 안타깝다, 안쓰럽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애기 때 시절이 언제 때인데 아직까지도 저 얘기를 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저런 유년기 때 있었던 일들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었건 나쁜 기억이었건 슬픈 기억이었건 평생 성인이 돼서 노인이 돼서도 기억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 엄마 사진을 꼭 잡고 매일 울었어요. 사진 속에서만 만났던 그리운 엄마라고 하면서 성인이 된 임영웅의 애착 가방에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달려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이건 뭐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이고 모를 수 없는 가방이죠. 그러다 보니 대중들이 뭐라고 했느냐? 엄마와 함께 있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어린 시절 얼굴에 상처를 입었었던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때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임영웅님이 다쳤던 이 당시 때도 엄마 내 얼굴엔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개 같지 않아? 라고 말했던 이 모습에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잘 될 법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크게 성공을 해서 참 다행이고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서 너무나 다행이다. 만약 저렇게 애틋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성공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보니까요. 이런 예전 모습도 지금 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인데 트로트 통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걸 보고 물어보자 사실은 라섹 수술을 한 관계로 선글라스를 착용 중이다. 오전에 열리는 행사도 제법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렌즈를 매번 착용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라섹 수술을 하게 됐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은 과거부터 이렇게 안경을 많이 착용했었죠. 시력이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착용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사를 나가는데 안경을 쓸 수 없다 보니 렌즈를 끼다 보니까 이 매번 그렇게 착용하는 게 번거로워서 결국 라섹 수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시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래서 임영웅님이 방송에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을 했었다. 근데 요 장면이 또 팬분들 사이에서도 처음 보는데? 아니 이런 인터뷰도 이런 모습도 굉장히 처음 본다. 이런 임영웅님의 과거 모습도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거 황윤성 님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식당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또 이때도 임영웅님이 함께 황윤성 님과 식사를 하던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요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 사진도 좀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무엇이냐? 임영웅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성자분의 남편분이 신노년 역 광개토 정육식당에서 임영웅님을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때 마주쳤다라고 해요. 회식 중이었는데 임영웅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어이구 임영웅 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임영웅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때 미스터트롯을 잘 안 보던 직장 동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네 맞습니다 라고 하자 미스터트롯 투표 언제부터 하나요? 라고 물어보자 임영웅님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남편분이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이 정말 얼굴에 광택이 나고 실물이 정말 엄청 잘생겼다고 해요. 연예인들이 소위 화면빨이다라고 하는데 실물로 보게 된 임영웅님은 정말 빛이 났다라는 남편분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트로트건 뭐건 노래 장르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임영웅이란 가수 자체가 좋아서 응원하게 되었다라고 이 글을 작성한 분이 직접 증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보면 슈퍼스타의 면모를 엄청나게 보여주는 임영웅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이 가득해지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팬분들의 이야기가 기사로 또 소개가 됩니다. 임영웅과의 짧은 첫 만남이란 행복, 고운 눈망울, 조그만 미소조차 사랑스럽습니다. 자, 임영웅과 짧은 첫 만남, 짜릿합니다. 3분의 기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내용이 시작이 돼요. 보니까 내 손에란 바램의 가사 첫 단어가 단단하게 굳었던 나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TV에서 짧게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임영웅이란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설레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모두가 하는 일이지만 임영웅으로 눈 떠서 임영웅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많이 괴로운 시간이었던 3년 전 다시 떠올려 보니 잊고 지내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밍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면 설레고 음악을 켜놓은 채 밥을 먹으며 미소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장보러 마트를 가거나 산책을 하면서 임영웅 광고의 작은 얼굴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지쳐 잠이 들어도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깨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이란 행복이 찾아와서 조그만 소리에서 놀라서 깨던 나였는데 이어폰을 낀 채 임영웅 음악을 들으며 잠이 듭니다.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임영웅의 목소리에 편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내가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마음이 들 정도로 우울했었던 내가 임영웅이란 사랑을 만나서 미소 짓게 되고 속상해하면 찔끔 눈물을 흘려도 툭툭 털어버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부부 사이의 말다툼도 언제부턴가 사라져서 그냥 웃게 됩니다. 임영웅의 어떤 매력에 빠졌나요? 라고 묻는다면 임영웅님이 팬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이런 팬은 싫어, 이런 팬은 좋아가 아닌 영웅시대여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그이기에 임영웅이라서 항상 사랑합니다. 빠져듭니다. 행복합니다. 소녀처럼 설레입니다. 이런 행복들이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쭉 이어갈 것입니다. 3년이란 팬 덕질을 하고 있지만 시골이라 몸이 약한 탓에 콘서트 한번 못 가봤지만 이런 팬들을 알고 티빙이나 유튜브에 콘서트 영상을 많이 올려주곤 합니다. 이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임영웅 사랑합니다. 고운 눈망울도 사랑스럽거든요. 조그만 미소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해줘서 항상 고맙습니다. 임영웅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영웅시대가 떠나갈 거란 불안을 버리세요. 6월 16일이 생일입니다. 너무 축하해요.
두서없이 이렇게 보내도 되나 걱정이 되지만 소녀 감성으로 미소 지으며 자판에 투닥거려 봅니다. 라면서 이 영웅시대분의 사연이 소개가 됐던 거죠. 6월 16일 임영웅님의 생일입니다. 사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영웅시대분들의 애정은 굉장합니다. 임영웅님의 생일이 한 달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생일 축하한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저런 진심을 담은 편지들과 사연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새삼 멜론에서의 임영웅씨 장악력 미쳤다. 38, 39, 41, 42, 44위에 위치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차트인을 한 노래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요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멜론 차트 줄 세우기는 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제가 어제 아침 영상에서도 오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이 음원 차트 줄 세우기는요,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끊임없는 스밍,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런 사연 속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밍을 하고 노래를 듣고 응원을 하면서 저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이 강희롱님의 클로즈, 트로트판이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원래 트로트판으로 돌아갈 뿐이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탑6 멤버들의 유례없는 인기가 그 판을 들끓게 만들었을 뿐, 이제 그들이 빠져나가게 된 트로트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을 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다시금 시작이 되면 임영웅이란 가수의 열기 파워를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 두 번째 영상에서 연달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